아, 안 돼. 숨 쉬어야 해. 숨 쉬어야 해요. 배달 소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는 늦은 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숨은 멎었고 피부는 이미 푸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벤츠 문 앞에서 쓰러진 백만장자 노인. 소녀는 낡은 헬멧을 쓴 채로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가슴팍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 둘 셋 쿵. 제발, 제발 돌아오세요. 소녀 가장인 이 소녀는 힘겨운 생계 걱정과 동생의 수술비라는 무거운 현실의 짐을 대신해 오직 이 한 사람의 심장만을 뛰게 하려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의 땀방울이 주차장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노인의 입에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소녀는 배달 대신 한 사람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그 목숨은 생에 남은 목표가 가치 있는 유산을 남기고픈 한 백만장자의 것이었습니다. 백만장자 노인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버릴 참이었는데 이 소녀가 그를 극적으로 살려냈습니다. 불우한 소녀 가장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한 노인을 만났을 때 이 소녀가 보여준 행동은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단 10분 이상의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었음에도 소녀의 대처 행동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돼 있었습니다. 절박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돕는 일에 준비돼 있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그 선한 마음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연 시작 전 당신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별빛에게 큰 힘이 되기에 반드시 더 좋은 사연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밤 10시 도심 한복판을 낡은 오토바이가 요란한 엔진음을 내며 달렸습니다. 나은은 헬멧 너머로 주소를 확인하며 엑셀을 더 세게 돌렸습니다. 아, 늦었어. 또 늦었다고. 나은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치킨 배달 주문이 떠 있었습니다. 강산그룹 소유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107동 2045였습니다. 동생 수술비 석 달 안에는 꼭 모아야 하는데 나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생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토바이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아, 빨리 얼른 주차하고 올라가야지. 나은은 지하 주차장으로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비쳤습니다. 나은은 빈자리를 찾아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배달 가방에서 치킨을 꺼내려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윽. 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벤치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기 사람이. 나은은 급히 달려가 보았습니다. 흰 머리의 노인이 가슴을 움켜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은은 노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은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주소는 강산타워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요. 빨리 와주세요. 나은은 전화를 끊고 노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배워뒀던 심폐소생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냈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나은은 노인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은의 손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동생 수술비 때문에 늦으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
제발 살아나세요. 나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며 계속 가슴을 눌렀습니다. 동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제발이요.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신원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나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생을 위해 애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신원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 주변에는 돈과 권력을 노리는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달랐습니다.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나은이 손을 들어 외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달려와 서신원 회장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잘하셨어요. 심폐소생술 덕분에 살아나셨습니다. 구급대원이 나은에게 말했습니다. 나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나은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배달 약속 시간이 이미 10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아, 큰일 났다. 나은은 급하게 오토바이로 달려가 배달 가방에서 치킨을 꺼냈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나은은 치킨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뛰었습니다. 늦어서 어쩌지. 뭐라고 말하지. 나은은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20층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남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나은이 고개를 숙이며 치킨을 건넸습니다. 다음부터 늦으면 받지 않을 거야. 남자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나은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나은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까 그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은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틀 후 병원 VIP 병실에서 서신원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소녀가장이 구한 백만장자 노인 서신원이 깨어난 것입니다. 최 실장이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신원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을 천장을 바라보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내가 죽을 뻔했을 때 들었던 그 소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구만.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을 구해준 분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서신원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을 누르는 손의 감촉, 간절한 목소리, 자신의 동생 걱정, 일 걱정, 온갖 투정을 하면서도 그 소녀는 나를 살리고 있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언제부터였을까? 내 주변에는 내 재산만 노리는 사람들 뿐이었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가득했어. 최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별다른 종자를 만난 듯하여 내 마음이 다 훈훈하다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실장, 자네 나이가 어떻게 되나? 60입니다, 회장님. 벌써 자니가 그렇게 되었는가, 세월 참. 나는 저물어가고 있어. 내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최 실장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네. 이번에 쓰러지면서 확실히 느꼈네. 내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돈을 벌었네. 회사를 키웠어. 그런데 말이야, 최 실장. 네, 회장님.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내가 죽으면 저 탐욕스러운 것들이 서로 찢고 뜯을 텐데.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서원준 그놈 얼굴이 눈에 선하네.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겠지. 최 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실장, 나는 후회 없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네. 회장이 최 실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재산이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네. 탐욕스러운 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면 좋겠어. 회장님, 나를 구해준 그 소녀 말일세. 회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지. 그런데 은인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네. 뭐랄까, 내게 찾아온 마지막 희망일지도.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수함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는 게 참 다행스럽지 뭔가. 내 재산을 그런 사람에게 물려준다면 후회가 없겠어. 회장님 혹시. 그렇네. 그 소녀를 빨리 찾아보게. 최 실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서원준 전무님이. 그래서 하는 거야. 내겐 시간이 많지 않아. 탐욕만 가득한 자들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 서신원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가려는데 회장이 다시 불렀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고맙네. 평생 내 옆을 지켜줘서. 최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을 시작해야겠네. 제대로 된 마무리를 말이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원준이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소식 듣고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서원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서신원 회장은 서원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이제 괜찮으니 돌아가게. 네, 회장님. 푹 쉬십시오. 서원준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서원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빨리 죽어야 할 텐데. 서원준은 작게 중얼거리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며칠 후 최 실장은 서신원 회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 소녀를 찾았습니다. 서신원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어떤 아이인가? 이름은 고나은이고 소녀 가장으로 18살입니다. 아픈 동생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최 실장이 조사 자료를 펼쳤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심장질환으로 3달 내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서신원 회장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했구나. 동생 수술비. 네, 회장님. 매일 밤낮으로 배달을 하며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하고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유언장을 작성하게. 내 전 재산을 그 소녀에게 상속하겠네. 최 실장은 놀라서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네. 후회 없는 선택 말이야. 서신원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후 서신원 회장은 모든 법적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간 엄숙하게 치러졌고 서원준을 비롯한 친척들은 유산 상속에 대한 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나은은 좁은 월세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에 붙은 달력에는 동생 수술 예정일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달 반 남았어. 나은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배달 앱에 주문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은 씨 맞으십니까? 저는 강산그룹 비서실 최 실장이라고 합니다. 강산그룹. 이요? 왜 저를?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위해 나은 씨를 꼭 뵈어야 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강산그룹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나은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 나은 씨가 구했던 분이 강산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정중했습니다. 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나은은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은 누나? 응, 잘 있지? 이제 병원에서 뭐 불편한 건 없고? 응, 괜찮아.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잘해주셔. 나은은 동생의 밝은 목소리에 웃음이 났습니다. 내일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누나. 누나도 쉬어야지. 매일 오면 힘들잖아. 나은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다음 날 오후 나은은 강산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나은은 배달복 위에 재킷을 걸쳤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을 돌아 들어가자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 보였습니다. 후. 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이 나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최 실장님과 약속이 있는데요. 성함이요? 고나은입니다. 직원이 곧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최 실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쪽 엘리베이터로 가시면 됩니다. 나은은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나은 씨 오셨군요. 저는 최 실장입니다. 최 실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나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습니다. 나은은 긴장한 얼굴로 층수 표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의실 복도에 도착하자 최 실장이 멈춰 섰습니다. 나은 씨, 안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나은 씨께 특별한 유증을 남기셨습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회장님의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최 실장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실장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나은은 조심스럽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주변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테이블 맨 앞쪽에 앉은 남자가 나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서원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저 애는 뭔데 이 자리에 온 거지? 서원준이 옆 사람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은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은은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들 수군거리며 나은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경을 낀 그는 엄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서신원 회장님의 유언 집행을 담당한 이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은은 유언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서신원 회장님의 최종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원주는 자신 있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회장의 조카이자 오랜 시간 회사를 이끌어온 전무였습니다. 먼저 유언장 작성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지난달 지하 주차장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은은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 쓰러진 할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회장님을 구한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나은 씨입니다. 김 변호사가 나은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나은에게 쏠렸습니다. 나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애가 회장님을 구했다고?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나은 씨의 심폐소생술 덕분에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나은 씨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서원준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주시려는 거겠죠? 얼마나 주실 건지 궁금하네요. 1억? 2억? 서원준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원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는 전 재산과 강산그룹의 모든 지분을 나은 씨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서원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서원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이 정신이 있으셨던 겁니까? 한 친척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분명히 무효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다른 친척도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 애가 회장님을 속인 거예요. 분명히 사기를 친 거라고요. 나은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나은이 작게 말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판단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의료 진단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서울대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가 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서원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저 애가 회장님을 속인 거라고요. 서원준이 나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그냥 닥쳐. 어린 계집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만. 서원준이 고함쳤습니다. 침이 튀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원준을 제지했습니다. 서원준 전무님, 진정하십시오. 유언 집행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정식 절차를 밟으십시오. 서원준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의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좋아요. 법적으로 끝까지 가보죠. 이 유언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서원준은 친척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나가요. 이 자리는 무효입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모두 나은을 노려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쾅 닫혔습니다. 나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최 실장이 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나은에게 건넸습니다. 나은 씨, 괜찮으세요? 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실장이 나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나은 씨의 순수함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나은 씨라면 강산그룹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배달만 했어요. 회사 경영 같은 건 꿈꿔본 적도 없고요. 나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 변호사가 나은 옆에 앉았습니다. 나은 씨,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은 씨를 도울 사람들도 있고 단계적인 교육 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나은이 고개를 들어 이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최 실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생,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동생. 이 모든 것이 동생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의 수술비, 앞으로의 생활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나은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동생을 위해서라도 회장님께서 믿어주신 만큼 반드시 해내고 싶어요. 최 실장과 이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나은 씨. 다음 날 아침 나은은 강산그룹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집에 있던 나은의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소녀 라이더 하루아침에 재벌 상속녀되다. 강산그룹 상속 파문 배달 소녀가 회장됐다. 18살 배달원 수조원 재산 상속. 나은은 휴대폰 속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자신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왔습니다.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에 앉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사진이? 나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순간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월세방 밖 골목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나은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어떻게 회장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서원준 전무와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나은은 황급히 커튼을 쳐 창문을 가렸습니다. 제발. 그리고 방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1시간 후 최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은 씨, 지금 집 밖으로 나오세요. 제가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나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틈바구니에서 경호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조심히 타세요. 최 실장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나은이 차에 타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 나은은 강산그룹 본사 임원 회의실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커다란 회의 테이블에 15명의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서원준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은은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너무 넓고 불편했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차갑게 나은을 훑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원준이 회의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무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보고부터 하겠습니다. 물류사업부는 전년 대비 12% 성장했고 건설사업부는 8% 감소했습니다.
서원주는 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이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나은은 자료를 보며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어려웠습니다. 이비타 마진이 전분기 대비 3.2% 하락했고 ROE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회계 용어들이 낯설었습니다. 나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할 때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나은 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서원준이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임원이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임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네. 회장이 미쳤나 봐. 저런 애한테 회사를 맡기다니. 이러다 회사 망하겠어. 나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을 꽉 쥐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게 뻔합니다. 서원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배우고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서원준이 일어나 자료를 챙겼습니다. 임원들도 모두 웃으며 나은을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간 임원이 문을 닫을 때 말했습니다. 배달이나 하지. 나은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거대한 테이블, 빈 의자들, 꺼지지 않은 프로젝터 화면. 나는 할 수 없는 걸까? 나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중반으로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분, 어제 보았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0대 초반으로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나은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진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민수입니다.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두 번째 남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글로벌 경영 연구소 대표 박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사람들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제는 나은 씨의 조력자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나은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한테 왜 2분이나 필요한가요? 박민수 컨설턴트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신원 회장님께서 저희를 나은 씨를 돕도록 부탁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요? 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 법률 문제를, 저는 경영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박 컨설턴트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은이는 순수하지만 이 험난한 비즈니스 세계를 혼자 헤쳐나가기엔 너무 어리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도와야 한다고요. 이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나은에게 건넸습니다. 파일은 무거웠습니다. 나은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강산그룹의 내부 문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계약서, 이메일 사본, 은행 거래 내역. 이게 뭐예요? 나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방어 매뉴얼입니다. 서원준 전무가 저지른 회계 조작 증거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나은은 놀라서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해외 계좌 거래 내역, 허위 계약서, 뒷돈 거래 증거들. 이걸로 서원준을 막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변호사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서원준 전무는 나은 씨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주들을 매수하고
언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민수 컨설턴트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먼저 나은 씨가 강해져야 합니다. 경영에 대해 배우고 회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원준과 맞설 수 있습니다. 박민수 컨설턴트가 나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서원준은 20년 넘게 이 회사에 있었습니다. 인맥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할 거예요. 동생을 위해서 회장님께서 믿어주신 만큼 반드시 해낼 거예요. 박 컨설턴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각오면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나은은 박 컨설턴트에게 경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 6시에 회사에 도착해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재무제표 읽는 법, 경영 전략, 조직 관리, 협상 기술. 이비따는 이자와 세금, 감가상각비를 빼기 전 이익을 뜻합니다. 박 컨설턴트가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ROE는 자기자본이익률로 회사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여줍니다. 나은은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아플 정도로 글을 썼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수많은 CEO들을 코칭했습니다. 하지만 나은 씨처럼 열정적인 사람은 처음입니다. 박 컨설턴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배워야 해요. 회장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요. 밤 10시 나은은 회장실에서 회사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최 실장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세요. 감사합니다. 나은이 커피를 받아 마셨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배달할 때도 이것보다 힘들었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밤새 달렸어요. 최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강하십니다. 한편 서원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은 어두웠고 서원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은의 모든 행적을 조사해. 과거 기록, 인간관계, 약점을 찾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전무님. 비서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려는데 서원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제이슨 리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원준은 비서에게 손짓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서원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서원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꿈도 꾸지 마. 반드시 무너뜨릴 거야. 해외 자본까지 동원해서라도. 서원준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이튿날 저녁 최 실장이 나은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낡은 가죽 다이어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은 씨,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 실장은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건 회장님께서 남기신 일기장입니다. 나은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은은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가죽 표지가 오래되어 달아 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열자 서신원 회장의 손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은에게. 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요. 나는 당신을 믿소. 당신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을 거요. 외곽에 있는 본사 창고에 비밀 금고가 있소. 거기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소.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버풍리 417-2. 금고 비밀번호는 당신이 나를 살린 그날의 숫자요. 부디 이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어 주시오. 나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나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나은 씨를 정말 믿으셨어요. 마지막 한 달 동안 회장님은 모든 준비를 하셨습니다. 나은 씨를 위한 준비를요. 나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회장님은 왜 저를 선택하신 걸까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은 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걱정과 일 걱정을 하면서도 한 노인을 외면하지 않고 살린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나은은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네, 반드시 해낼게요. 회장님의 믿음에 답하겠습니다. 밤 11시 나은은 이 변호사, 최 실장과 함께 강산그룹 외곽 창고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정말 금고가 있을까요? 나은이 뒷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논밭만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쓰신 글이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최 실장이 운전대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부근입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곧 낡은 창고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문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차에서 내려 열쇠 다발을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 열쇠를 제게 주셨습니다. 나은 씨가 오면 같이 가라고 하셨죠. 최 실장이 열쇠로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최 실장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노란빛이 창고 안을 비췄습니다. 나은도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창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조심히 들어오세요. 최 실장이 앞장섰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텅텅 울렸습니다. 다이어리에 뭐라고 적혀 있었죠?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나은은 다이어리를 꺼내 읽었습니다. 창고 맨 안쪽 빨간 벽돌 뒤에 금고가 있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창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따라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회색 벽돌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 벽돌이 있어요. 나은이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회색 벽돌 사이에 빨간 벽돌 5개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가가 벽돌을 만졌습니다. 벽돌 하나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벽돌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 뒤에 작은 금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금고였고 숫자 버튼이 달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할 텐데. 최 실장이 금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나은은 다이어리를 다시 읽었습니다. 회장님을 살린 그날의 숫자라고 했어요. 나은이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10월 22일이었습니다. 1022. 나은이 금고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잘못됐나? 나은이 다시 생각했습니다. 혹시 월과 일을 바꿔서? 이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맞아요. 2210. 나은이 다시 입력했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나은이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5개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건 서원준의 횡령 증거입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서원준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증거입니다. 지난 5년간 총 300억 원을 유출했습니다. 최 실장도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만 제도에 있는 유령 회사로 돈을 보냈군요. 두 번째 봉투에는 탈세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세 번째 봉투에는 허위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은 공사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가짜 업체를 만들어서 돈을 빼낸 거죠. 나은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너무나 치밀한 범죄였습니다. 이 정도면 서원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결정적인 순간을요. 이 변호사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타이밍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봉투에는 서신원 회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은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나은에게 이 증거들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요. 서원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오. 진실은 언제나 이기게 되어 있소. 당신에게는 순수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소. 그것을 잃지 마시오. 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나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나은 씨를 배려하고 준비하셨네요. 최 실장은 그리움에 먹먹해오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젠 회장님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뜻을 행동으로 따르고 싶어요. 다음 날 나은은 회사 현장 직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입장과 처지, 근무 환경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오전 10시 나은은 강산 물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창고에는 수백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나은입니다. 나은이 물류센터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시다니. 한 중년 남자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달 일을 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 타고 밤새 고생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업 현장에도 비가 오고 눈이 온다고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고생스러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나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회장님이 배달을요? 젊은 여자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장마철엔 우비 입고 폭우 맞으며 갖은 고생을 했고 겨울철엔 방한복 입고 눈길에 미끄러져 가며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어요. 직원들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은은 직원들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직원들은 나은에게 현장의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안전장비가 너무 낡았어요. 헬멧은 10년 된 거예요. 휴게실이 너무 좁아요. 점심시간에 다 들어가지도 못해요. 야간 수당이 제대로 안 나와요. 나은은 노트에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개선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나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은은 회사로 돌아와 박 컨설턴트에게
직원들의 고충을 꺼내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복지도 부족하고 안전 장비도 낡았어요. 그리고 야간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온대요. 그럼 개선 계획을 만들어 봅시다. 박 컨설턴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은과 박 컨설턴트는 밤늦게까지 개선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안전 장비부터 교체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원. 휴게실을 확장하고 샤워 시설도 만들겠습니다. 야간 수당을 20% 인상하겠습니다. 나은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한편 서원주는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친척들과 매수한 소액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나은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서원준이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서명해 주십시오. 지금 서명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 보상이 있을 겁니다. 친척들이 줄지어 서명했습니다. 펜소리가 종이 위를 긁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저 배달 소녀는 2주일 안에 무너질 겁니다. 서원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강산그룹의 진짜 주인에게 건배. 2주일 후 나은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큰 봉투가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나은은 통지서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거네요. 최 실장이 나은 옆에 섰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고에서 찾은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무섭네요. 나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회장님을 믿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최 실장이 나은을 격려했습니다. 네, 저도 할 수 있어요. 반드시요. 그날 밤 나은은 동생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동생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나. 동생이 나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나은은 동생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바빠 보여. 뉴스에서 봤어. 응, 조금 그래. 근데 곧 다 괜찮아질 거야. 나은이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수술도 받게 됐으니 너무 좋아. 정말 고마워. 누나 아니었으면 나는.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내 동생.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응, 누나. 사랑해. 동생이 나은을 안았습니다. 나은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나은은 병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장님, 저 잘할 수 있겠죠?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나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제 최 실장이 사준 네이비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은은 손을 꽉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은은 자신에게 주문을 외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가고 있어요. 나은은 휴대폰을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가방 안에는 연습한 원고와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서울거리가 분주했습니다. 오전 10시 강산그룹 대강당은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500석 좌석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뒷좌석에는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대기실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변호사와 최 실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원고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변호사가 나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최 실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보낸 응원 영상이었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합니다. 회장님을 믿어요. 나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나은은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나은에게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원준이 맨 앞줄에 앉아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친척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나은은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나은 회장의 회장대행 자격 박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서원준 전무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준이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서원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고나은 씨는 불과 18살의 어린아이입니다. 경영 경험도 전무하고 회사에 대한 이해도 없습니다. 서원준이 나은을 가리켰습니다.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고나은 씨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수다를 떨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경영입니까? 맞아요. 친척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회사는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를 배달 소녀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서원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강상그룹을 맡긴다면 회사는 1년 안에 망할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원준의 편에 선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고나은 씨의 회장 대행 자격을 박탈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나은 회장님, 반론하시겠습니까? 나은은 일어나 연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꽉 잡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18살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경영 경험도 없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원준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은이 고개를 들어 주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강산 그룹 직원들의 작업 현장부터 파악했습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강산 그룹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알아요. 복지도 부족하고 안전 장비도 낡았어요. 야간 수당도 제대로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원준 전무님은 그들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서원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돈만 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를요. 일부 주주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비정규직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 장비를 모두 교체하고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나은이 자료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준비한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예산도 다 짜여 있고 실행 일정도 나와 있습니다.
주주들이 자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원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네요. 예쁜 말로 포장했지만 당신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나은은 서원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보다는 낫죠. 최소한 저는 회사 돈을 훔치지 않았으니까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감히 나한테... 서원준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이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법원 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서원준 전무에 대한 업무 배제 가처분 결정문입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서원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서원준 전무는 수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3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K만 제도의 유령 회사 계좌입니다. 서원준 전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계좌 잔고가 보였습니다. 300억 원이 이 계좌에 있습니다. 대강당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나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서신원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증거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원준의 횡령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나은이 증거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지난 5년간의 모든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허위 계약서도 있고요.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빼낸 증거도 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을까요? 말도 안 돼. 사기꾼이었어. 우리를 속였어. 주주들이 소리쳤습니다. 서원준이 연단으로 뛰어가려 했지만 경비원들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모함입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조작된 것입니다. 서원준이 발버둥 쳤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기 은행 거래 내역과 계약서가 모두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원준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회자가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먼저 서원준 전무의 해임권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몇 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서원준의 친척들이었습니다. 서원준 전무의 해임이 가결되었습니다. 서원준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썩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 인생이. 바로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열리고 사복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서원준 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꺼내며 다가왔습니다. 놓아. 나는 이 회사 전무야. 20년을 일했다고. 서원준이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서원준은 경찰에게 끌려 대강당을 나갔습니다. 나은은 연단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은 회장님, 잘하셨습니다.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은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는 5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은은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어. 이 변호사와 최 실장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회장님. 나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동생 수술은 차질 없는 거죠. 나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나은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동생이 병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 동생이 나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았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누나 완전 멋있었어. 고마워. 나은이 동생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 다음 주 수술 미뤄질 뻔했지만 진짜 확정이고 최고로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니까 완벽해. 정말? 진짜야? 동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진짜야. 이제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고마워, 누나. 정말 고마워. 나은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 후, 나은은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회복 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진행 상황. 나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최 실장이 태블릿을 나은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G&K 강산 그룹 적대적 M&A 선언. 나은은 기사를 읽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G&K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서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계 투자 펀드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최 실장이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오늘 아침부터입니다. 벌써 10%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주가도 급등하고 있어요. 나은은 손이 떨렸습니다. 겨우 서원준을 이겼는데 이제 더 큰 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이슨 리라는 사람이 G&K의 대표입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최 실장이 제이슨 리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50대 백인 남자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 컨설턴트님과 이 변호사님께 빨리 연락을 취해주세요. 두 분부터 만난 후 긴급 임원 회의도 소집해야겠습니다.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G&K는 서원준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서원준이 구치소에서 G&K 측 변호사를 통해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시죠? G&K가 우리 신사업 프로젝트의 치명적인 결함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배터리 화재 위험성에 대한 내부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어요. 이 정보는 연구소 책임자금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원준이 구치소에서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서원준과 제이슨 리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서원준은 주주총회 전부터 G&K와 접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었던 거죠. 나은은 놀라서 이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미 계획된 공격이었다는 거예요? 박 컨설턴트가 대답했습니다. 네, G&K는 우리 회사 주식의 30%를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백기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호적인 투자자를 말이죠. 그날 오후 G&K의 수장 제이슨 리가 서울 한 호텔에서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산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는 기술적 결함이 있습니다. 제이슨 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의하십시오. 이 회사는 위험합니다. 제이슨 리가 내부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뉴스는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강산그룹의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 15%, 20%. 나은은 회장실에서 주가 그래프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빨간 선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회사를 뺏길 수도 있어. 최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소액 주주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주식을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을 방법은 없나요?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결함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은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은 회장님이십니까? 저는 G&K의 제이슨 리입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나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간단한 제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사를 넘기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동생은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상도 드리죠. 나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보상이요? 10억 원 정도면 어떻습니까? 당신 같은 어린 소녀에겐 큰 돈이죠. 그 돈이면 동생 치료도 계속하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말입니다. 제이슨 리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동생의 병원 기록, 개인정보, 학교 기록 모두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거래를 거부한다면 당신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나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협박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안에 결정하세요. 제이슨 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최 실장이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생이 위험해. 나은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초조했습니다. 빨리, 제발 빨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나은은 뛰어서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동생은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나은은 동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누나 때문에 또 위험해졌어. 나은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책을 읽던 동생의 평화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최 실장이 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동생분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어디로요? 비밀 병동이 있습니다. 강산그룹 소유의 VIP 병원입니다. 최첨단 보안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그곳이 정말 안전한가요? 네, 24시간 경비가 있고 CCTV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도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옮겨주세요. 나은은 동생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잠깐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야. 동생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누나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거기서 회복 치료도 더 잘 받을 수 있어. 나은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생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럼 좋겠다. 동생이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비밀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경호원 4명이 병실 앞을 지켰습니다. 나은은 동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이 변호사와 최 실장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은 어두웠습니다. 서원준을 찾아야 합니다. 그가 G&K에 정확히 무엇을 넘겼는지 알아야 해요.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찾죠? 그는 구치소에 있잖아요.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나은이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직접 물어봐야 해요. 나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 결함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최 실장이 말했습니다. 연구소장을 불러서 긴급 검증을 지시하겠습니다. 밤 11시 나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사를 지켜야 해. 동생도 지켜야 해. 포기할 수 없어. 나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은은 전 직원 타운홀 미팅을 소집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이 참여했습니다. 나은이 무대에 섰습니다. 카메라가 나은을 비췄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G&K라는 회사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들은 부도덕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신원 회장님께서 만드신 이 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지키고 싶어요.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회사를 지켜주세요. 우리 함께 싸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물류센터에서 한 직원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나은과 처음 만났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돕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회장님을 믿습니다. 강산그룹을 지킵시다. 직원들의 목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수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의 함성이 끊이지 않고 빗발쳤습니다. 회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강산그룹 파이팅. 나은은 직원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이 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서원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이슨 리가 내일 밤 서원준과 접견한 후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나은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서원준의 변호사가 우리 측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석 신청 대가로 협조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나나요? 내일 밤 9시 호텔 스카이라운지입니다. 서원준이 오늘 오후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뭐라고요? 보석이요? 네, G&K가 변호사팀을 동원해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100억 원의 보석금을 냈습니다. 나은은 화가 났습니다. 이 변호사님, 내일 밤이 기회예요. 현장을 잡아야 해요. 전화 너머로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현장을 급습하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할 수 있나요? 네, 호텔 라운지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불법이지만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오후 3시 나은은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장이 나은을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배터리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회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연구소장이 나은을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커다란 배터리 셀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100번 이상 테스트했습니다. 화재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연구소장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G&K가 공개한 자료는 뭐죠? 조작된 겁니다. 아마 서원준이 옛날 초기 프로토타입 데이터를 넘긴 것 같습니다. 그건 2년 전 자료예요. 증명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공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부르십시오. 나은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좋아요. 모레 오전 10시에 공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모든 언론사를 초청할 것입니다. 밤 9시 호텔 스카이라운지는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있었습니다. 서원준이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구치소 생활이 그를 많이 초췌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제이슨 리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미스터 서? 제이슨 리가 의자에 앉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웨이터가 위스키를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물건은 가져오셨죠? 서원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리가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금액입니다. 현금 10억 원. 서원준이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서원준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이게 강산그룹 핵심 기술 설계도입니다. 배터리 제조 공정, 소재 배합비 모두 들어 있어요. 제이슨 리가 USB를 받았습니다. 확인해 봐야겠군요. 제이슨 리가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6개월은 앞서갈 수 있겠군요. 그럼 약속한 대로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새 신분도 만들어 주시고요. 서원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다음 주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집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사복 경찰 10명이 라운지를 에워쌌습니다. 서원준과 제이슨 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서원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서원준, 회사 기밀 유출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보석 조건도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제이슨 리 산업 스파이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이슨 리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대사관에 연락하십시오. 이 변호사가 라운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녹음은 잘 되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녹음기를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USB 거래, 도주 계획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서원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내 인생이.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그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경찰이 서원준을 끌고 나갔습니다. 제이슨 리도 끌려갔습니다. 나은이 라운지 밖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원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은 씨. 서원준이 멈춰섰습니다. 당신이 이긴 거요. 축하합니다.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이긴 게 아니에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 서원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옳은 일이라. 나는 평생 잘못된 길을 걸었군. 욕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경찰이 서원준을 끌고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은은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산그룹 본사 앞마당에 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기자가 회견장에 몰려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산그룹 회장 고나은입니다. 나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젯밤 서원준 전 전무와 지앤드케이 제이슨 리가 회사 기밀을 불법 거래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강산그룹은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나은이 증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스크린에 녹취록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앤드케이가 주장한 배터리 화재 위험은 거짓입니다. 지금부터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소장이 무대로 나왔습니다. 배터리 샘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사의 최신 배터리입니다. 연구소장이 배터리를 극한 상황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높은 온도, 강한 충격, 과충전. 보시다시피 어떤 상황에서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멀쩡했습니다. 기자들이 환호했습니다. 지앤드케이의 적대적 M&A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언론은 지앤드케이를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앤드케이 불법 M&A 시도, 제이슨 리 산업 스파이로 체포, 강산그룹 결백 증명.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지앤드케이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30%, 40%. 이틀 후 지앤드케이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산그룹에 대한 M&A 시도를 철회합니다. 그리고 제이슨 리 대표를 해임합니다. 나은은 성명서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최 실장이 나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함께 해낸 거예요. 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은은 동생이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병실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순조로웠습니다. 누나. 동생이 나은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뉴스 봤어. 정말 대단해. 누나가 다 해냈어. 우리가 함께 해낸 거야. 나은이 동생을 안았습니다. 이제 퇴원할 수 있대.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면 집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 정말? 그럼 우리 새 집으로 이사 가자. 넓은 집으로. 좋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6개월 후 강산그룹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혁신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강산그룹 본사 앞 광장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제 19이 된 나은은 무대에 섰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직원들, 배달 라이더들, 언론, 그리고 시민들. 오늘 강산 라이더 희망 재단을 설립합니다.
나은이 현판을 공개했습니다. 금색 글씨로 강산 라이더 희망 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배달 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드릴 겁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노동 환경 개선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안전장비, 휴게시설, 의료 지원 모두 강화하겠습니다. 나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배달 라이더였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밤늦게까지 달렸습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압니다.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하늘까지 울렸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중년 배달 라이더가 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 딸이 이 장학금으로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라이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 꼭 성공하실 거예요. 나은이 라이더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저희의 희망입니다. 오후 나은은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생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학교로 복학했고 친구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누나, 동생이 학교 앞에서 달려와 나은을 안았습니다.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볼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늘 시험 잘 봤어? 응, 수학 100점 맞았어. 동생이 시험지를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100점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나은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울지 마. 우리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약속해. 응, 약속? 나은이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주말 나은은 동생과 함께 바다로 갔습니다.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오토바이였습니다. 누나, 이 오토바이 아직도 타? 동생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이게 제일 편해.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잖아. 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면서 돈 모았잖아. 나은이 헬멧을 쓰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어서 간직하는구나. 난 누나의 이런 면이 마음에 들어. 오토바이는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해변에 도착해서 나은과 동생은 모래 위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누나, 예전 생각나? 응. 힘들었지만 행복했어. 우리 둘이서 밥 해먹고 TV 보고 장난치고. 나은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해? 동생이 나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너랑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 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절대 떨어지지 말고. 그럼 우리 평생 같이 있을 거야. 누나가 결혼해도 나랑 같이 살아야 돼. 동생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큰 집 사야겠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은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열었습니다. 확 달라진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나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풍력 발전 단지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들과 협력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산그룹은 단순히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신원 회장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나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저녁, 나은은 과거 배달라이더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치킨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옛날 단골집이었습니다. 나은아, 정말 대단하다. 회장이 되다니. TV에서 맨날 나오더라. 한 동료가 나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도 여전히 믿기지 않아. 꿈만 같아. 가끔 깨보기도 해. 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았네. 여전히 우리 나은이야. 여기 와서 우리들 챙기고 좋아하는 치킨 같이 먹고.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소중한 친구들인걸. 우리 앞으로도 자주 보자. 약속? 약속? 모두가 콜라잔을 부딪혔습니다. 짠소리가 울렸습니다. 나은아, 그래도 우리한테 밥은 사야 돼. 넌 재벌이잖아. 알았어. 오늘 내가 다 쏠게. 웃음소리가 치킨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늦은 밤, 나은은 회장실에서 서신원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액자 속 회장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나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신 만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산그룹은 이제 사람을 생각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나은은 사진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1년 후 강산그룹은 국내 최고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이제 20살이 된 나은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크고 무거운 트로피였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강산그룹 모든 직원들의 것입니다. 나은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회를 위해, 사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5분 동안 박수가 계속되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나은은 동생과 함께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서신원 회장이 남긴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이 차 타고 갈까? 동생이 벤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걸로 가자. 나은이 낡은 오토바이를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그 오토바이였습니다. 녹도 슬고 흠집도 많았습니다. 동생이 웃었습니다. 역시 누나답다. 벤츠 놔두고 오토바이 타겠다는 게 이게 더 편해. 그리고 이 오토바이는 우리의 역사잖아.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은은 한강 다리 위에서 오토바이를 멈췄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예쁘다. 동생이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나은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빛났습니다. 회장님, 보고 계세요? 저 별들처럼 빛나는 미래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약속 지키고 있죠? 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누나, 뭐라고 했어? 동생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행복하다고 했어. 너랑 함께 있어서. 나도 행복해, 누나. 정말 많이. 동생이 나은의 허리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자. 응, 평생. 두 사람은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는 다시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빛나고 강물이 반짝이고 사람들의 꿈이 살아 숨쉬는 밤이었습니다. 나은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배달 소녀에서 회장이 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염이 가득한 세상에서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지킨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밤하늘 아래를 달렸습니다. 별빛을 따라서 희망을 향해서 배달라이더 나은의 착한 선행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서신원 회장은 탐욕스러운 친척들 대신 진정한 영롱함을 가진 나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은은 그 믿음에 보답했죠. 수많은 음모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배달라이더 시절에 그때 묻지 않은 마인드로 강산그룹을 이끌었습니다. 부와 권력을 얻었지만 나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동생과 함께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일까요? 돈과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이 아닐까요? 나은처럼 값없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자신의 삶도 빛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사시는 지역만 말씀해 주시고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별빛은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세요. 감사합니다.